아이고 약간 좀 첼시가 조금 문제가 생기는 듯한 느낌입니다. 예. 이번에 에버튼과 경기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비겼습니다. 예. 비겼는데 이게 오늘 경기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최근에 첼시가 좀 많이 흔들리는 거 아니냐. 예. 1위를 달리고 있었는데 순위가 좀 많이 내려왔단 말이에요. 예. 직전에 리즈와의 경기 때는 이겼지만 사실 그것도 수비수 리디거가 얻어낸 PK 2개를 넣어가지고 3대2로 이겼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조르지뉴가 뭐 이제 차긴 했지만. 예. 그리고 그 전에 제니토와의 챔피언스리그 비겼고 그 전에 웨스트햄에게도 졌단 말이죠. 예. 최근에 보면 확실히 우리가 첼시 한참 좋았을 때만큼은 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오늘 경기도 놓고 보면 에버튼과 1대1로 비겼는데 이런 거예요. 점유율은 8대2. 뭐 이 정도면 완사이드입니다. 그렇죠. 슈팅이 23개 대 5개. 4배 이상 차이가 벌어졌어요. 예. 그런데도 비겼단 말이죠. 순위가 이러면서 얼마가 됐느냐? 3위까지 내려와 있는데. 예. 근데 이게 지금 선두 맨시티와 승점이 4점 차. 예. 근데 골 득실 차도 상당히 좀 벌어져 버렸기 때문에 첼시가 바짝 지금 이거 분위기 반전하지 못하면 야 이거 어떡하냐. 이러면 자칫 양강 구도가 될 수 있죠. 맞아요. 그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지금 안 좋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렇게 해볼게요. 오늘 경기를 포함을 해서 첼시가 왜 이러냐 근래에. 왜 이렇게 실점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왜 이런 거냐를 봐야 되는데 자, 첫 번째 제가 한번 어때요? 일단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슈팅이 4배 이상을 시도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1대1이라는 얘기는 골을 넣는 예, 공격수가 일단 그러니까 이 경기만 먼저 얘기를 하자면요. 이 경기에서는 코로나 이슈가 터졌죠. 그렇죠. 예. 베르너, 하베르츠, 루카쿠가 코로나에 확진됐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명단에 다 빠졌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플리식이 가짜 9번으로 나왔는데요. 네네네. 예, 결국 뭐 공격 진영에 쓸 수 있는 선수가 없다 보니까 교체 카드조차 없었거든요. 교체 카드. 예. 네, 그렇죠. 공격에 뭐 써가지고 변화를 줄 만한 교체 카드가 아예 없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아예 없었어요. 네. 그래서 교체 투입된 선수들도 예, 무승부인 상태에서 뭐 로스 바클리하고 사울 리게스가 나왔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교체 카드도 수비수인 찰로바가 나왔고.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 정도로 지금 뭐 쓸만한 선수가 없다라고 하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예. 첫 번째는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예. 뭐 점유율 이렇게 많이 가져가면 뭐하냐, 슈팅 이렇게 많이 때리면 뭐하냐. 결국 좀 더 마지막에 파이널 서드에서 정확도인데 때릴 만한 피니셔들이 너무 많이 빠졌다. 예. 이게 첫 번째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코로나 여파. 그래서 공격수가 이제 부족했다. 근데 또 한편으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만약에 첼시가 그렇게 뭐 코로나 때문에 공격수들이 많이 빠졌다고 하면 상대 에버튼도 부상으로 많이 빠졌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에버튼도 유스 선수가 3명이나 나왔죠. 맞아요. 얘가 심스, 공격수의 심스하고 측면 윙에 이제 고든하고 그리고 수비수의 브랜스웨이트. 그러니까 마운트가 골 넣고 에버튼에서는 이제 브랜스웨이트가 이제 골을 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거는 에버튼도 야 우리도 선수 별로 없어. 지금 뭐 어차피 요새 그 프리미어리그가 막 부상에 코로나에 난리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딱 그것만 갖고는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첼시가. 네. 코로나 때문에 많이 빠졌다. 이것도 여파는 있지만. 또 두 번째를 들어보면, 그래서, 사실 첼시가 이번 시즌 공격수들이 골을 많이 넣는 팀은 아니었잖아요. 네. 루카쿠도 데려왔는데 네. 기대만큼 조금 덜 터졌고, 부상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방패. 수비수들이 상대를 때려버리는, 오히려 공격을 해가지고. 벤치렐, 뭐, 리스 제임스, 그 다음에 뭐, 백스리 쪽에 있는 선수들이 골을 넣어주면서 버텼는데, 최근에 벤치렐 부상을 포함을 해가지고 이런 방패로 상대를 때리는 것도 조금 약해진 거 아니냐. 예. 뭐 근데 그거는 저는 어느 정도는 그러니까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도 생각을 하고, 거기다가 맞아요. 이 경기에도 결국은 이제 벤치엘의 공백은 드러났거든요. 왜냐면 그 이 경기에서 첼시의 공격 방향 비율 보면요. 그거 오른쪽 측면이 37.7%였어요. 근데 네. 왼쪽 측면은 22.7%로 가장 낮았어요. 확실히 왼쪽을 잘 못 쓰는구나. 예. 그래서 거기에 오늘 알론소를 선발, 그다음에 사울 리게스를 교체. 예. 그럼에도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그래서 여기 뭐 데려와야 되는 만에 지금 연결들이 나오고 예, 있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여하튼 그렇게 밸런스적인 측면이나 잘해줬던 벤치렐의 어떤 부재가 또 느껴졌다. 예. 그러니까 결국
그 첼시의 대부분의 문제들은 벤치엘의 부상부터 시작됐다라고 봐도 무방하긴 해요. 벤치엘부터 이 악몽은 시작됐다. 딱 그러니까 맨유전부터 지금 계속 무너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계속 실점을 하고 있고 6경기 연속 실점하고 있고 6경기 연속 그러니까 성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오고 있는 거고. 맞습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저희가 첼시의 최근의 악몽이 왜 어떻게 이어지고 있냐라고 하는 걸 이제 해보는 건데, 그런 벤치엘의 부상에 이은 여파, 어떤 방패가 좀 부실해졌던 것, 이것도 얘기를 했고, 세 번째는 결국은 수비건 공격이건 허리 쪽에서 지원을 해주거나 앞에 커팅을 해줘야 되는데 허리 쪽, 중미 쪽도 최근에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냥 캉테하고 코바치치가 다 이제 빠진 것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그나마 이번 경기에선 조르지뉴가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것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첼시가 점유율을 완전히 가져갔고, 그리고 또 슈팅도 23회나 가져가긴 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방에서 선수들이 너무 많이 빠지다 보니까 그걸 잘 살리지 못했고, 이전 경기들을 보면은 이제 조르지뉴하고 로프터스-치크가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 교체 투입된 선수가 바클리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캉테나, 물론 캉테는 오늘 회복해서 명단엔 들어와 있습니다. 아직 베스트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뛰지 못했는데 어쨌든 캉테와 코바치치가 빠지니까 조르지뉴 하나만 갖고 뭘 해야 되는 어려움들이 있다. 거기다가 어쨌건 로프터스-치크하고 조르지뉴 둘 다 수비에 능한 선수들은 아니잖아요. 그렇지. 볼배급에 능한 선수들이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3백한데 온전하게 이제 수비 부담이 가해지면서 6경기 연속 실점은 이어졌다라고 봐도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실점도 많아졌다. 또 하나는 이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 이제 오늘 이 악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코로나 아파 얘기했고 부상 선수들 얘기했고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 이러다 보니까 첼시가 근래에 선수를 땡겨 쓰고 갈아 쓰고 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썼던 선수를 계속 쓰니까 일정도 빡빡한데 이제는 약간 좀 앵꼬 나는 느낌? 이런 것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뭐 그러다 보니까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찰로바가 부상 복귀해가지고 교체 투입됐는데 컨디션이 아직 안 올라온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인 실수들도 계속하는 모습들이 있었고, 뭐 그 마운트가 결국 골을 넣긴 했지만은 오늘은 어쨌건 전반전에 2차례의 득점 찬스에서 약간 좀 슈팅이 정면으로 갔거든요. 이것도 조금은 마운트답지 않았던 모습들이었던 것들을 감안하면은 리디거도 이제는 조금 지치는 모습들이 보이는 것 같고. 그러니까 너무 계속 선수들을 좀 갈았으니까. 물론 오늘은 픽포드가 너무 잘했어요. 맞아요. 에버튼의 골키퍼 제가 봤을 때 양팀 통틀어서 최고입니다. 너무나 잘 막아냈어요. 픽포드 선방이 8회일 겁니다. 그래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픽포드가 오늘은 잘한 것도 얘기를 해야 됩니다. 오늘 경기만 놓고 보면. 그런데 확실히 최근에 왜 첼시가 이렇게 흔들릴까를 보면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코로나의 여파, 그에 따른 어떤 코로나가 다 공격 쪽의 선수들이 되다 보니까 피니시에 대한 문제, 방패로 때려왔는데 방패 벤치렐의 어떤 부상, 그다음에 지금 중미 쪽 거기서 허리가 조금 약해지다 보니까 지원이 잘 안 되는 거, 그다음에 지금 이렇게 부상자들이 많고 코로나가 많다 보니까 썼던 선수를 계속 갈았으니까 좀 더 지친 듯한 느낌들. 그런 상태에서 너무 3백에 하중이 걸려다 보니까 실점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이게 첼시를 좀 힘들게 하고 있는 것 아니냐. 자, 첼시가 이제 이번 주말 상대가 황희찬 선수의 소속팀인 울버햄튼과의 경기입니다. 제가 봐서 이 경기를 통해서 보약 먹고 일어날 것 같긴 한데 어떻습니까? 첼시 뭐 위기란 위기잖아요. 지금 이번 시즌만 놓고 봤을 때는 찾아온 위기인데 어떻게 좀 이걸 어떻게 될까요? 첼시가 혹은 어떻게 이겨내야 될까요? 솔직히 뭐 현재로서는 카드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뭐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돌아오는 선수들도 어쨌건 뭐 2주 정도는 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나마 그래도 중원이 조금 살아나야죠. 이제는. 왜냐면 캉테가 어쨌건 복귀는 했고 현재. 그렇죠. 그 코바치치도 이제는 코바치치가 가장 먼저 코로나에 걸렸으니까 이제 복귀 시점인 거고, 거기다가 어쨌건 알론소도 이제는 너무 내려왔고, 그리고 벤치엘이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정상 컨디션일지에 대한 우려점도 있기 때문에 왼쪽 윙백은 보강해야 된다고 봅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선수들이 연결되고 있는데 첼시가 이 고비를 어떻게 넘겨갈지 연말 그리고 겨울 이적 시장 지켜보면서 정리를 해보죠.